마스터 팀 구호 한번 외쳐볼래요? 아, 2조가 먼저 했으니까 2조, 1조, 3조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네, 동영상 촬영해주세요, 동영상. 준비를 잡았다. 네. 구호 준비. 야, 시작. 5. 네, 네, 1조 일어나셔가지고. 오, 준비. 야. 다시. 오, 준비. 준비라고. 오, 준비. 하나, 둘, 셋. 긍정. 네, 좋습니다. 박수. 3주가 기대가 됩니다. 3주. 네. 하나, 둘, 셋, 넷. 대자, 대자, 분단, 대조. 네. 자, 각 테이블에 A4 한 장을 외교부 장관이 좀 집어주세요. 각 테이블에 A4 한 장을 네, 집어주시고 세로로 놓고 저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TF에서 팀빌딩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습자들하고 같이 팀을 구성해서 학습을 할 때 이 팀빌딩을 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라고 우리 외교부 장관님은 저 A4 끝 위에다가 좀 써주시고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아까 우리가 팀빌딩을 하면서 느꼈던 거 있죠? 느낌 어떤 것이 좋아질 것인지 그 포스트잇 한 장에 NGT 해주시기 바랍니다. NGT. 외교부 장관님은 써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우리가 팀빌딩을 우리 조직에서 또는 내가 맡고 있는 학생들 프로그램에서 이런 팀빌딩을 하면 무엇이 좋아질 건지 각자 생각나는 대로 NGT 해주시기 바랍니다. NGT는 노미널 테크닉이라고 해서 명목 집단법 혼자 생각하고 포스트 기록하는 거 그걸 NGT라고 합니다. 네, 빠르게 하나씩 써주세요. 아까 우리가 팀빌딩을 이렇게 쭉 이거 팀빌딩이요. 이거 하면서 보니까 야 이렇게 우리가 조직을 우리 구성원들을 운영하면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포스트잇 한 장에 하나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외교부 장관님께서 다 쓰시면 가장 먼저 아직 놓지 마시고요. 다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자 이제 회의를 할 때 효율적으로 회의하는 방법,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법을 지금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다 쓰셨나요? 우리 선생님은 저기 노란색이 잘 안 보이니까 다른 색을 좀 저기 고동색이나 파란색이나 네 그렇게 해주시면 네, 다른 분들이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 하셨죠? 네. 네. 그러면 우리 외교부 장관님께서 쓴 이 A4 용지에다가 먼저 이렇게 한 장 붙여주세요. 외교부 장관님만 붙여주세요. 자, 2조 어느 분이세요? 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겸임해야죠. 어느 분이 한 분, 어느 분이 문화부 장관이 같이 겸임해주세요. 그러면. 자, 네, 이렇게 집었죠. 자, 이거는 이 A4 용지를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다른 팀원들은 이 들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봐야 되겠죠. 경청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보니까 제가 이렇게 다 있으면 저를 쳐다보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팀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우리 팀원들을 쳐다보면서 해야 되는데 경청 기술 아시죠? 다 뭐예요? 다 이제 말로는 다 알고 있어요. 경청 기술. 네, 끄덕인다. 또 쳐다본다. 또 눈을 마주친다. 눈을 마주친다. 또 네. 경청 기술은 일단 말하는 하자적으로 몸을 돌려준다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이 컨택, 눈을 바라본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거 반드시 공유할 때
우리 팀원이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는 이 경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청을 하면서 관찰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발표를 할 때 그분의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도 우리는 리더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말할 때 표정, 말투 이런 걸 보면 그분의 지금 현재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죠. 막 그 인상 쓰고 지금 뭔가 막 급한 일 있는 것 같고 그런 분한테 우리가 뭘 좀 요구했어요. 그럼 어때요? 그 요구가 잘 들어지나요? 안 들어지죠. 이렇게 관찰을 해야 돼요. 우리가 소통을 잘하려면 경청해야 되고 관찰해야 되고 그리고 질문해야 되고 질문 한번 해볼까요? 식사하셨어요? 네. 네, 네. 무슨 질문? 식사 질문. 여러분 식사 오늘 저녁에 뭐 하셨어요? 삼계탕. 삼계탕 어디서 드셨어요? 거승부부에서요. 아, 그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직원들하고. 아, 그 맛은 좀 어땠을까요? 맛있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 열린 질문이죠. 두 번째 했던 질문 열린 질문일까요? 뭐 드셨나 했고 어디서 드셨나 했고 그 다음에 누구랑 가서 했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맛은 어땠어요? 이거 S 노예요? 아니면 개방형 질문이었어요? S 노예. 폐쇄형 질문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개방형 질문이에요. 그분의 정확한 구체적인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였는데 첫 번째 마지막은 뭐였어요? yes, no로 떨어집니다.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이것도 yes, no예요. 그런데 제가 강원도에 교육 행정교육 하시는 분들 6급, 7급 분들 모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개방형하고 폐쇄형 질문을 가르쳐드리고 자기들은 저기 폐쇄형 질문 정말 많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처음에 했던 것과 끝에 하니까 바꿨는데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도 하다 보면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것도 우리는 늘상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학습자들, 어린 청년들이 질문을 통해서 사고할 수 있고 이 사고가 몸으로, 행동으로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S, NO로 했어 안 했어? 우리 집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저 학교 갔다 오니까 우리 엄마가 일하고 오셔가지고 너 숙제했어 안 했어? 네, 공부했어 안 했어? 대부분 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 정말 괜찮은 부모들은 어떻게 질문했어요? 오늘 숙제가 뭐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학교에서 어떤 질문했어? 네,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이렇게 질문한대요. 오늘 질문은 어떤 질문했어? 이렇게. 근데 우리는 오늘 공부 잘했지? 이렇게 물어봐요. 가슴에 손을 얹고. 네. 그래서 자 이제 썰은 여기까지. 그래서 소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경청하고 그다음 관찰, 질문은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거기다가 칭찬까지 할 줄 알면 좋은데 칭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거기 아까 우리 쓸 때 피플리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쓰라고 그랬죠. 명확하게 하라고 그랬죠. 칭찬도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최고. 이 말의 말투가 칭찬인지 비하하는 거인지 이거 잘 모르는 데 있어요. 특히 우리 남학생들, 우리 남 선생님들은 이미 성견이 됐기 때문에 비하하는 이거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익산의 고등학교 남성부 아니죠. 왜요? 제가 익산에 고등학교를 갔었어요. 여름에 이 지금 액션러닝 그 팀들이 있어요. 경영-경제 프로젝트가 있어서 갔는데 남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남학생들 경험해 보셨죠? 네. 저는 건너뛰었어 아니죠? 이 남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이 썰캐즈 이게 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고 가는 대화가 다 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학습이 일어나겠어요? 이거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사태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친구가 이제 쉬는 시간이에요. 이 친구가 저희 이렇게
안경을 벗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스티커가 있으니까 그 안경에다가 스티커를 다 붙여놨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올 때쯤 되니까 다 띄웠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안경을 보니까 뭐 있어요? 스티커 자국이 났잖아요. 누가 한 줄 알아? 감이 있거든. 그러더니 그 옆에 가가지고 그 친구, 이때 스티커 붙였던 친구 있잖아. 그 가방을 탁 들더니 3층에서 1층으로 던져버리는 거야. 그때 그 썬사람. 그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아이들 데리고 제가 문제 해결한다고 이렇게 앉아서 수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두 팀이 있었어요. 한 코치가 10팀이었는데 두 팀을 만나서 한 코치가 진행을 했는데 한 팀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냥 하나를 알려주면 두세 개를 해버려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이제 만연에 있는 거야. 만연에 있어요. 야, 어떻게 고민을 했어요. 저쪽은 진행을 하고 이쪽은 어떻게 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수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저거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너희들 자체조차도 신뢰를 못하는데 저거 해서 어디다 쓰게 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지를 반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반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는 고마운 일, 고민, 미안한 일, 꼭 하고 싶은 일. 그래서 한 사람에서 4사람, 여기 5사람에게 팀원들께 다 쓰도록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같이 저기 뭐 사회에 5번 정도 만났었으니까 4시간씩 다 진행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머지 사람들 고마운 일 하나 쓰게 하고 미안한 일 하나 쓰게 하고 꼭 하고 싶은 일 쓰게 해가지고 각자 다 주고 그거를 읽어보면서 느끼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어때요? 수련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선생님 저희도 저거 진행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준비됐어? 그러면 너희들이 준비됐으면 저 친구들보다 내가 빨리 진도 빼줄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됐으면 저거 하나 많아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는 거잖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저 친구들은 하나를 알려주면 다 하니까 그냥 진행 방법 알려주고 진행을 하고 이 친구들은 제가 이제 직접 붙어가지고 코칭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저쪽보다 빨리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때 경험한 거죠. 아, 우리가 서로 신뢰를 하고 무언가 하고 하는 일이 있으면 되는구나. 대신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비하는 거에 이런 거 좀 할 않도록 스스로 약속을 했거든요.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남학생들이 고등학교 2, 3학년 되면 그런 게 좀 심했었나 보다 생각을 해요. 우리 애들은 직접적으로 제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저도 아들하고 딸하고 있는데 실제 학교에서 그렇게 했는지를 몰라요. 우리 아들도 딸도 이 사춘기를 엄청 심하게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는 실질적으로 중학교는 여기서 부산에서 다니다가 2학년 때 A중으로 갑자기 그림 그린다고 해서 그때로 전학을 시켜가지고 거기 졸업해가지고 전통고를 갔어요. 전통고, 퇴하고. 근데 2학년 되니까 다시 또 병이 터졌어요. 저 자퇴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제가 달래다 졌어요. 자퇴해라.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질문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너 이제 지금부터 뭐 할 거야?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검정고시 봐서 시험 본대. 검정고 졸업을 한대. 그래?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등록해. 비용은 얼마든지 말해. 넣어줄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도 그렇게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검정고시를 봤는데 2달 못 받으면 그냥 패스하더라고요. 2달 보더니 패스. 나머지 시간에는 바리스타 배우고 다른 친구들 공부하러 갈 때 그렇게 했었어요. 결국은 시험도 학력고사 보고 가는 시험 저기는 대학을 안 간다. 어떻게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학력고사 보지 않는 내신으로만 갈 수 있는 전문대를 갔어요. 평택에 있는 국제대학교.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그림으로 절대 가지 않는데 그래서 건축학과를 간대요. 그래서 건축학과? 너 무슨 한 번도 얘기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건축학과를 왜 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자퇴하고 있는 기간에 제가 탄자니아에 갈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교수님의 아들이 군대 제대를 했는데 탄자니아에 선교활동을 간대.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내가 뭐라고 했어요? 교수님 우리 아이도 짜면서 먹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소개시켜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얘기해서 같이 보냈어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 여학생 갔어요. 탄자니아 가니까 거기 선교사님이 여선교사님이 다행히 우리 여학생이 오니까 탄자니아 와서 자기를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갔는데 일주일 동안 해가 중천에 떠가지고 애들 점심밥 먹을 점에서 일어나더래요. 근데 또 여학생이니까 이 천막을 치고 자는데 그 안쪽에 있잖아요. 그 천막도 그래도 나는 문이 있으니까 안쪽에 그렇게 재웠대요. 근데 막 10시, 11시 실컷 가고 나더니 그때서 일어나가지고 삐죽삐죽 돌아다니더래요. 이렇게 일주일을 딱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일을 찾아서 한 거예요. 시간 실컷 되고 나니까 그래서 저렇게 책장이 탄자니아하고 영어하고 이렇게 우리말로 볼 수 있는 게 딱 보더니 몇 번 이렇게 외우고 가서 직접 거기 탄자니아에 있는 원주민들 있죠.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사는 부엌은 집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위험하니까. 그런데 실제 가서 부엌에 가서 앉아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들이 먹는 밥도 같이 먹고.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모험심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옥수수밭에서 옥수수 따는 거 보니까 다 시커멓게 생긴 그 탄자니아 원주민 그 청년들인데 우리 땅만 뽀얘가 각시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건축학과를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가 탄자니아에 가서 딱 보니까 설계만 잘해줘도 탄자니아에 이렇게 집 지어놓은 거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얹어가지고 설계만 잘해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배워가지고 가서 탄자니아 가서 그런 일들을 하겠대요. 그래서 주말 안고 대학을 가라고 했어요. 그래 갔는데 가서 그렇게 속을 썩이는 아이가 가서 빠개도 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1년 동안 들어갔던 돈이 그 수업 합쳐가지고 780 얼마였어요. 근데 가가지고 꽈대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우수 저기도 상도 타고 뭐 해가지고 뭐예요? 800 그때 880 얼마인가 그만큼의 돈을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들였죠. 그러니까 아이가 변하니까 내가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도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제 취업을 할까? 그래서 건축학과 이제 나왔으니까 가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겁이 났던 거예요. 안 맞더래요. 고민하다가 엄마 제가 다시 학교를 편입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무슨 과로? 아동상담학과. 그러더니 아동상담 평택대학교 아동상담학과를 가가지고 졸업을 또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자격증 다 취득하고 쉼터에 취직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꼭 2년 동안에 행정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관련된 일을 전부 다 확실하게 배워서 2년 딱 되니까 그만두더라고요. 그 과정에 저는 상담일을 조금 더 진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러더니 그 가천대학교 그 미술치료학과 있죠? 미술치료학과에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지금 3학년이에요. 지금 최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온 후에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이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 군산에 있는 그런 청년들 없나요? 은둔형 청소년, 그리고 고립형 청소년들 있죠. 서울시에서는 지금 다른 그 예산들이 다 지금 떨어졌는데 은둔형 아이들, 고립형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살아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쪽으로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담당을 맡고 있는데 그 입사 조건이 그거야 돼요. 석사 가정주기나 석사를 마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자기의 재능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딸아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서 채용이 됐고 지금 그런 은둔형 고립형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연구를 하려고 지금 그 프로포즈를 지금 끝낸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상으로 연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논문을 쓰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3,000% 빠졌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경청 얘기로 시작해서
아까 칭찬 얘기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왔죠. 그러니까 질문, 칭찬, 관찰, 이런 것들, 경청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한테 지대하게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본인들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질문하는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3년 동안 한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과제를 하나 내줄게요. 연관과 관련을 비교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연관은 언제 쓰고 관련은 언제 쓰는지 이걸 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3년 동안 토크를 했어요. 네. 관련. 네. 연관 관련. 네. 네. 거꾸로 뒤집으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숙제를 내줄 테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남자친구 있으면 남자친구하고도 같이 공유해 보세요. 어쩔 도 보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들하고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관 관련. 재밌어요, 정말로. 이제 옆으로 간 건 이제 지금 썰은 그만하고, 자, 우리 외교부 장관이 이거 들었죠? 한 다음에 자기가 이거 발표를 하면 어떻게 해요? 박수 쳐주고 또 듣고 싶은 말 해주시면 돼요.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본인이. 자, 그리고 옆에 전체적으로 잘 보면 여기 이곳에 뭐가 남아요? 결과물이 남죠. 네, 이 결과물이 남을 수 있도록 전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제가 김일진하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다 생각합니다. 다 붙이고 혹시 6603 차 6603 혹시 있나요? 6603 여기 바로 입구에 있는 거. 검은색? 그래? 어디로 가? 내려간 것 같아요. 내려갔다고? 대학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만들어서 이런 과정에서 차에서 이게 아니다. 자, 이제 다 끝났죠? 네, 다 공유하셨죠? 네, 결과물 한쪽으로 잘 놔두시고요. 제가 10년 넘게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팀빌딩을 하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라는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어요. 팀빌딩을 하면 뭐가 좋아질까? 이게 안 먹히는구나. 네.
놀아보니까 강함도 생겼고 이쪽에서 보니까 좀 어색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될까 저쪽도 역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팀 빌딩을 통해서 학습자들을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했고요. 이런 내용들이 처음 배우는 알찬 퍼실리테이션이란 작년에 제가 출간한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가져와서 오늘 가장 활동을 잘한 선생님을 한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내 거야. 열심히 하시면 내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청자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을 정말 잘해야 돼요. 대화는 청자의 심리학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대통령 글쓰기 책 저자 누구죠? 저는 안 썼어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강원국 선생님. 스티커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국 선생님께서 쓰셨는데 이거 베스트셀러예요. 28만 권이 더 넘게 나갔어요. 28만 권? 당연히? 28만. 네. 그래서 우리나라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되게 좋은 책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였죠. 네, 몸을 틀어주는 걸로 다시 고개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경청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금님의 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많이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질문. 저는 아까 개방형 질문하고 폐쇄형 질문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나가면 어떤 질문? 중립적인 질문, 긍정성, 가능성 질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그 친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에요. 역량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 어제 그거 왜 숙제 안 해오셨죠? 무슨 질문? 다친 질문 중에 추궁형 질문. 추궁형. 나는 혹시 우리 팀원들에게 추궁형 질문을 하고 있지 않나? 제가 오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끝나고 제가 저녁밥 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어. 네, 그런 거예요. 무슨 질문? 네, 그렇죠. 유도 질문. 그러니까 밥 사야 돼. 그런데 대부분 우리 직장에 보스들이 다 이렇게 해줘. 밥 산다고 막 큰 소리를 해놓고 결국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저렴한 거 딱 얘기하면 그 이상 못 넘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도 질문. 재미있으라고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투표했었죠. 멀티보팅이라고 해요. 다수 투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의사결정할 때 매우 바람직하게 감정 상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의를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 규칙 뭐 있었죠? 내자. 결전 시화. 네. 스티커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전 시화. 그래서 그런 규칙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 방금 우리 회의 결과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말로 끝나잖아요. 우리 자기 다이어리도 적고 말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반드시 회의를 할 때는 이렇게 결과물을 놓고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이게 뭐가 돼요?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야기할 때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딱 보여주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답은 저는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이 결과물이 아니에요. 결과물에서 이런 형태로 회의를 하시면요. 엄청 효율적인 회의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실은 공무원 가서 이런 교육을 해요. 이렇게 좀 하라고. 지금은 많이 배웠지만 그래서 진행하는 방법 방금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이제 팀학습의 기본적인 건 끝났어요. 오늘의 목표 뭐였어요? 활동, YMC 활동, 방향과 나의 역할, 역량 이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거고 그리고 Y의 존재, Y가 YMC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왜 이 일을 하는지 존재 이유를 한번 팀별로 작성해 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누구예요?
네, 동영상 보고 오셨나요? 솔직히 말하세요. 그냥 가슴에 손을. 난 동영상 다 보고 왔다. 나는 한 편이라도 봤다. 아, 저만 보고 온 거예요? 아, 저희 총장님께서 저거 다 사전학습하고 오라고 해서 저는 어제 잠자면서 들었는데, 잠자면서. 네, 최태성 이분이 굉장히 Y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앞전에 아까 고은영 지금 이사님, 증명 이사님이 보니까 내용이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다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역사 속 인물이 나오더라고요. 누구예요? 저 빨간 티 말고 옆에. 네, 이상재 선생님이 우리나라 Y의 최초의 그 동원자라고 저기 나와 있더라고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시험 보면 잘 100점 받을 수 있죠? 두 번째, 누구예요? 네, 이승만 전 대통령보다는 저기 헐버트 이분이 두 번째로 우리 YMCA의 역사적인 인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헐버트라는 사람의 간사로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했었고요. 대통령 되기 전에. 그래서 이 두 분이 또 그렇게 우리 YMCA 인물 속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저 이제 YMCA에서 깊게 제가 근무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사 활동을 해달라고 해서 기부 정도 하는 정도로 끝났는데, 제가 이제 교육을 하려다 보니까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역사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학생들하고 이렇게 Y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누구예요? 네, 민족주의자 고당 조만식 선생님. 그래서 저분이 최태성 씨가 하는 역사 속 인물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으셔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Y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그려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Y의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했던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1899년도에 대한제국 초창기 YMCA가 이제 활동을 건 시기였고, 그리고 1904년도 이제 회관이 서울에 종로라고 했죠. 네, 종로에 회관이 지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의 지금 Y,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Y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서치해가지고. 자, 우리 YMC에서 했던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사회 참여. 그러니까 YMCA가 이제 만들어져서 여기 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여하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고 있죠. 혹시 주민자치가 무엇인지 아세요? 알고 있죠?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 제도가 있어서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로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마다 그런 센터들이 있어가지고 그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있고 시니어들도 있고 각 주민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추천에 의해서 요즘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자기 원서에서 면접을 보고 그렇게 뽑아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92년도에 YMC가 이런 일도 했어요. 담배 자판기 설치하는 걸 금지하는. 혹시 이거 아셨어요? 이거 했던 운동을 해가지고 자판기가 지금 곳곳에 다른 건 다 있잖아요. 음료 자판기 많죠. 담배 자판기는 없잖아요. 이거 누가 했어요? YMC가 했더라고요. 저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을 YMC가 했더라. 그래서 이런 일들을 했고요. 조례까지 만들어져서 지금 담배 자판기가 시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신혼협동조합, 양복조합, 출산협동조합 이런 일들도 YMC에서 관여를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난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YMC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훌륭한 일들을 우리 이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가 경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 지금 혹시 ESG 경영 들어보셨나요? 우리 지금 Y에서 하시면서 ESG 프로그램 했나요? 네, 잘하시겠네요.
질문 안 할게요. 자, 이는 뭘까요? 이 environment, 환경. S는 소셜, 사회. 네, G는 governance. 저 governance가 뭐예요? 다들 우리는 이제 공부를 암기식으로 하니까 지배 구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검색어에 지배 구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은 이 지배 구조가 뭐예요? 투명성, 투명 경영을 지배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그래서 기업이든 조직이든 이런 투명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업이든 조직이든 어떻게 가지든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학교에서는 윤리 경영을 가르쳐요. 윤리 경영을 가르치는데 이 윤리 경영의 끝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사회적 책임. 그런데 이미 Y는 언제부터요? 아주 1900년부터 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업에서 사회적 공헌 활동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 공헌 활동 접해보셨나요? 기업에서 공헌 활동에 사회적 공헌 활동이 있어서 나는 그 혜택을 좀 받아봤다. 아니요? 장학금. 그렇죠, 장학금. 우리 전라북도에 가장 큰 기업이 뭐예요? 어디예요? 대기업으로 승진된 기업. OCI 또 세아베스트 또 하림. 네. 지금 우리 저기 뉴스에 가끔씩 장식하죠. 기아 세아베스트 안전사고 계속 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 아직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하림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을 승진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림이 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윤리경영. 그래서 우리한테 정보를 대기업은 대기업의 경영 활동들을 어떻게 수치로 표현을 해가지고 공시를 해야 돼요. 어디에다 공시해요? 신문, 광고 해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그거를 보고 어떻게 해요? 검토를 한 다음에 나는 이 회사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정보 공시를 하는데 하림이 늦추거나 좀 다르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ES 중에 어떤 게 문제가 있는 거죠? G, 투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이제 각 기업에 들어가서 홈피를 보면 그 윤리 경영 이런 난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들어가면 사회적 공헌 활동 이렇게 써 있어요. 이마트 이런 데 가면 그 벽보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다 있죠. 그래서 어떤 걸 한다고 막 사진 찍어놓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회 공헌 활동으로 지금 일하도록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Y는 사회 공헌 활동을 위해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저런 일들을 했는데 현재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의 방향성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자, 또 있습니다. 커피를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을 시켜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공정무역을 이행했던 게 또 YMC더라고요. 이런 활동들을 엄청 잘하고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사였음에도 관심이 그렇게 없고 그냥 기부 정도 하는 정도로 했기 때문에 몰랐는데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몸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런 역사적인 것도 머릿속에 담아놓으셨다가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으면 우리 청소년들의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똑똑한 뇌로 변하겠죠. 이게 이제 Y에서 했던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생태환경은 어디 들어가요, 선생님? E 들어가잖아. 이것도 지금 Y에서 다 했던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S. 네, 그래서 지금 농촌이든 지금 군산시든 마을 활동을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있는 사회적 혁신센터에는 마을 기업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들, 협동조합들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일반 회사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이 Y에서는 이런 마을 만들기를 이미 동참했었어요. 협동조합, 아까 축협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시초가 됐다라고 하니까 우리 제주도에 가면 이시돌 그 우유 가보셨죠 전부? 네. 네, 제주도에 가면 한 번씩 들려보잖아요. 거기 목장 가서 우유도 먹고, 예, 요구르트도 먹고. 거기도 최초로 누가 만들었어요? YMCA인지는 모르겠는데 선교사. 네, 선교사가 거기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Y 정신이 거기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선교사들은 다 Y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녹색 소비와 녹색 가게 운동 어디에 들어가요? S. 그리고 주민자치 참여활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S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지방에 있는 주민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미 Y에서는 오래전에 지금 한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하는 것들을 Y는 1900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미 이런 거 활동들을 진행을 해서 모든 지역 사람들이 살기 좋게끔 하는데 근간을 이뤘다는 거. 굉장히 위대한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다 말고 일어나서 스케치했어요. 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했던 얘기는 뭐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시작! 사람을 모으고 교육하고 인재로 만들어 다시 세상을 바꾸게 한다. 네, 이걸 누가 한다? 네, YMCA에서 여러분들 지금 맡고 있는 그 보직을 맡고 있는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오신 것은 이 일들을 잘해내려고 오신 거죠? 맞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 결과물 오후에 2개 나와야 될 것 중에 이거 하나예요.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 있어요? 이제 여기 전지 하나씩 다 가져다 놓으시고 또 기록 작가님께서는 위에다 이 판을 2개로 나눠서 또 YMC 질문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우리는 어떤 YMC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하는가 포스트잇 하나에 하나씩 적어가지고 붙이고 공유 한번 해주세요. 저도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옆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여기까지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팀별로. 일단 기록, 네, 매직으로 크게 써주세요. 매직으로. 이거 밑에.